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있죠. 이 사람의 현재 직업이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현직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 현직입니다. 현직. 그러면 어떻게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리고 5월 30일부터 21대 총선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현직 경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외 토픽감 정도로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게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자, 잘 아시죠? 2019년 11월에 대전경찰청장으로 있던 그때에 총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도 현직 경찰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출마 선언도 말이 안 되는, 현직 경찰이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들, 이 사람들을 수사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 이걸로 올해 1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피고인입니다. 현직 경찰이자 피고인이자 국회의원 당선자, 이 세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경찰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리하지 않았냐?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대통령 훈령인데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원 면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 면직이 안 되니까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징계도 안 했습니다. 눈치 보느냐고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고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법 65조에 보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다. 이런 가입을 또 남한테 권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65조 위반. 잘 아시다시피 굳이 법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정당에 가입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치활동을 합니까? 다 위반이다. 그러면 그냥 위반을 선언하는 정도에 불과하냐? 그거 아닙니다.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65조, 이 아까 얘기한 그걸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공직선거법상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조항을 빌미로 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치활동이 가능한 시점을 사표 제출 이렇게 본 겁니다. 사표 수리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사표를 제출했죠? 근데 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입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충돌했을 때 뭐가 우선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은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제가 보건대는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이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날 법원에 피고인이 됐습니다.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되니까 피고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천은 물론 3월 달에 했죠. 공천을 했다.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했는데 공천을 했다. 그렇게 되면 공천을 한
민주당은 이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서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첫 번째 잘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원들, 뭐 민주당이나 민주당원이나 마찬가지죠. 민주당원들도 책임이 있죠. 경선을 했는데 피고인을 경선에서 찍어주어서 출마를 하도록 한 겁니다. 피고인을, 재판을 받는 사람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황당한 일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두 번째,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무원법 위반을 경찰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눈 감고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몰랐을까요? 인사 담당인데 당연히 알았죠. 눈 감고 있었습니다. 왜? 만약에 야당이었다면 저는 눈 감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법 위반이고 그걸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한 겁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는 징계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한데. 그런데 왜 징계를 안 하냐? 거기다 더군다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월 달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거는 정말 경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럼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야당에 만약에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징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경찰이 징계를 안 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자, 1월 29일 날 기소가 돼서 1월 29일 날 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판 준비기일을 총선 뒤로 미뤘습니다. 4월 23일, 오늘이 18일이니까 다음 주군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무려 83일인가 그 뒤에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총선 뒤로 미뤘을까? 결국 이 사람의 총선 선거운동과 당선과, 그러니까 당의 경선과 선거운동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법원이 판을 깔아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에 접수하면 공판 준비기일 곧바로 해서 재판을 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연기해 준 거죠. 방관자다. 법원도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런 사람을 선거에서 뽑아준 유권자. 글쎄요. 글쎄 그 김부겸 낙선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권자 탓 해서는 안 되지만 저 이런 의문은 같습니다. 자, 유권자가 이 사람이 피고인인 거 뻔히 알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뽑아줬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러면 배지가 날아간다는 거 정도는 뭐 뻔히 알겠죠.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날아가니까 뻔히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게 궁금하면 검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 그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그 사람 앞에 이 기호를 찍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물론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뭐 그냥 주장했습니까? 조사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증인들 다 뭐 참고인들 이 사람들 조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걸 읽어봤다면 적어도 저는 찍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피고인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그 피고인을 선출했던 예가 사실은 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무수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박상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전에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천안시장 후보가 바로 피고인인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1심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구속까지 됐던 피고인인데
풀려나와서 출마를 해서 그 사람을 찍어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물러났고,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또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뭐 민주당, 경찰, 인사혁신처, 법원 뭐 이런 데도 다 방치한 책임이 있지만 유권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그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유권자들한테 책임져라 그래서 뭐 무슨 문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권자도 적어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출마를 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찌 됐느냐 하는 건 한 번쯤은 좀 그 고려사항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현직 경찰이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라도 만약에 경찰이 징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텐데, 뭐 징계를 할 가능성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나 재판 내용들을 토대로 경찰청 감사관실이 황 당선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건 완전히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제기한 공소사실? 이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공소사실. 그럼 그거 뭐 지금까지 한번 안 읽어봤을 리는 없고, 그러면 재판 내용들을 토대로 재판은 4월 23일부터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하는데 공판 준비 기일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5월 30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판 내용들을 토대로 그럼 재판은 또 그 후에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판에 현역 국회의원도 나가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 자기 그 딸 뭐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판 받았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받았죠. 무혐의. 근데 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재판 내용 토대로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재판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뭐 6개월 내에 뭐 1심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법원이 또 이 6개월 내에 1심 어쩌고 하는 것들을 대개 프로그램 규정,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을 하는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외 투표나 날 법한 이런 일들을 지금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국가 망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진전 과정, 저는 뭐 지켜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모른 척 할 거기 때문에. 야당이었다면 서로 아는 척을 했겠죠. 아는 척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모른 척 한 채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